썸네일 뉴스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예, 이분은 항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공당의 대변인을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디어 대변인을 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앞에다 미디어 자를 꼭 붙여놨어요.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자, 국민의힘 대변인, 장애인 많이 할당의 문제다.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 김민수라는 최고위원도 당연히 그 당의 수준이 그러니까 문제인데, 박민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뭐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아무튼 좀 저급한 표현을 계속 쓰겠습니다. 기어 들어가서 뭘 하면서 뭐 비서관 딱지나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윤석열 정부 때는 백해무익한 생물들이 참 행정관, 비서관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윤석열의 끈앞풀로, 죄송한데 더 심한 표현을 좀 쓸게요. 윤석열의 따까리로 자기 경력을 삼았던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죠. 수십 수백 명일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자신이 내란범의 뭐 오른팔이었다, 내란범의 수족이었다, 이런 거를 부끄러워해서 이민을 가거나, 저 같으면 이민 갈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이 땅에서 못 살죠. 어떻게 살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제도권 언론에 얼굴이 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내란의 연장을 꿈꾸는 사람들이라서, 사실상 전 내란의 연장을 꿈꾼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겨 나와가지고 한다라는 얘기가, 연합뉴스 TV랑 YTN이랑 종편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여전히 그 국민의힘 쪽이라는 공당이 지도부가 선정한 대변인이나 당직을 맡았다고 하니까 그게 뭐랄까 정식 루트로 들어오는 섭외여야 하고, 꼭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가지고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고 계속 출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TV하고 저희 YTN하고 저기 종합편성 채널하고 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임해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맞죠.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분노를 해야 되냐면,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니거든요. 헌법의 존중은 뭐냐?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내란을 시도했던 윤석열 집단을 손절한 사람들이 공당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김민수 같은 사람이 장동혁이랑 붙어먹고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는 데다가, 그런 입장을 반복하는 대변인들이, 소위 언론사들이 기계적 중립을 택할 때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선임한 대변인들만을 출연시켜야 된다라는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을 극복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면 박민영 같은 사람은 전파를 탈 수가 없어야 돼. 에? 없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지금 주댕이가 살아있어가지고,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매일신문 나가거나 TV조선 나가는 거는 나는 뭐 포기했어요. 예. TV조선이나 뭐 저기 어디냐, 매일신문 기어 나가는 거야. 뭐 걔네들은 원래 그런 언론이니까. 아이고, 내가 싫어하는 여의도 너머라는 채널에도 나와요? 개혁신당의
개혁신당을 홍보하는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채널이 제가 늘 얘기했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을 또 출연시키고 앉았죠. YTN 라디오도 박민영 씨를 출연시키고 있네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대한민국 언론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채널 A도 나오나 보죠? 예, 채널 A도 나오나? 그러니까 다 이러면 안 된다고. SBS 라디오도 나오네. 지상파도 나오잖아, 이봐.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현재 당 지도부가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을 출연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도 출연시키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들의 고질적인 병폐야. 내가 보기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거. 더럽게 많이 나오네. 대변인 딱지 달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많이 출연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당직을 가지면 돼요. 당직을. 내가 아무리 또라이여도 민주당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변인직을 얻어요. 부대변인이라도 뭘 해요. 그러면 이제 방송에 섭외되기가 조금 그래도 용이해. 왜? 공당이라는 간판이 있거든. 간판이 생기니까 언론사에서 섭외할 명분이 돼요. 명분이 됩니다. 근데 적어도 나는 언론사들도 이제 SBS나 한국일보까지 그러면 어떡해. 어? SBS나 한국일보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아이씨. 아니 언론사들이 사실상 의기투합해가지고 내란을 손절하지 않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우리 언론은 민주주의를 최소한 우리가 수호하고 지키는 언론들은 헌법을 존중하거나 국가의 헌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당은 출연시키지 않겠다. 아니 쌩까버리시던가. 내가 TV조선이랑 매일신문까지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근데 SBS랑 한국일보나 뭐 YTN 뭐 연합뉴스TV 이런 데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뭐 하냐 진짜. 아 짜증이 나네. 어쨌든 이 인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런 식이죠. 장애인 많이 할당의 문제다. 김예지 의원 겨냥 발언 논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모습. 최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 정말 이 당의 수준이라는 건 그리고 이런 참 참. 자, 봅시다. 김 의원을 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 이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김예지 의원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탄핵 정국에서 자기 소신을 밝힌 사람이죠. 그죠? 자,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김 의원이 최근 장애인이고 여성인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됐다라고 발언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욕설과 함께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이 유튜버는 얘도 유튜버도 유튜버 나름이지 이런 발언을 한다고요?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첫눈으로 알아야 된다? 진짜 미쳤네.
자,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이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유튜버 발언이에요. 유튜버라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생물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박 대변인은 이 영상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야,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 때, 적어도 이제 장애가 있거나,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엔. 예, 충분히 배려해서 표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장애인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나는 박민영이라는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지가 예를 들면은 인간으로서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도의 그런 표현은 이분은 뭐 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때 쓸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장애가 있거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표현에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장애인이라는 거를 심지어 장애인을 향해서 대놓고 언급을 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같다.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버의 비하 발언에 동조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다. 뭐 이렇게 앞에서 유튜버가 옆에서 유튜버가 이제 욕을 하는데 천운 장애인이 된 게 천운이다. 여자라서 잘못됐다 어쨌다를 짓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맞장구 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할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한 것이 맞다.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자, 일단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정신 똑바로 먹은 우리 이쪽에 이제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국민의힘도 장애인 비례를 노리고 정치에 몸담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내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신장이라든지 권리신장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내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에 들어가서 어쨌든 공천을 받거나 뭐 지역 정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거나 하려면 정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공당에 있는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고 장애인 자체를 이렇게 뭐 피해의식이다 어쩐다를 얘기했다고 하면 나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장애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 뭐 모임이나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장 항의 성명 내야죠. 항의 성명 내서 내부에서 지방선거를 조금이라도 이 장동혁 지도부가 신경 쓴다면 박민영은 징계해야 되고요. 대변인직을 내려놓게 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박민영 대변인 징계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했다라는 거는. 에이? 그리고 제정신이면 여기에 대해서 응당 아무 조치를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자, 국민의힘이 우습게 보고 있는 지역이 일단 호남 이런 데 우습게 보잖아요. 호남은 찍든 말든 난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남을 무시하거나 국민의힘 전신정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호남인들이나 호남 지역을 무시하는 발언을 뭐 하루 이틀 했습니까? 그러니까 호남 민심은 이미 돌아서서 그들을 찍어주지 않잖아요.
특별히 민주당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텃밭이어가지고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게 관대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과거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신한국당이나 이런 양반들이 도저히 이 호남 민심을 우습게 알고 호남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안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 두 번째,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여기 또 생겼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장애인 분들을 우습게 알잖아요? 그럼 나는 솔직한 얘기로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리 자신의 이권이나 이런 게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 문을 두드려서 정당 가입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려고 했던 이 비례대표직을 노렸거나 아니면 실제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을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분들 무서운 줄 알지. 장애인은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딴 식으로 발언을 하는데 찍어줄 겁니까? 정신 차려야죠. 대부분 안 찍으시겠지만 자신의 이념이 보수이고 자신의 이념은 여전히 참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거에 동의할진 모르겠지만 이런 정당에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거는 그분들의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권이라든지 사회의 사각지대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발언을 보고도 여기에 표를 줄 생각이 듭니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장애인 할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한 게 맞대요. 장애인 할당이 과도한다고 생각한대요. 자, 김예지 의원은 2번이나 비례받았고 당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특검법 표결에 모두 찬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결국에 이거거든요. 결국에 이거예요. 특검법 표결 찬성했다고 김예지 의원을 이렇게 조리돌림한 거 아니겠는가. 특검법에 표결하면은 국민의힘을 나가라 이거죠, 거의. 윤석열을 지키는데 헌신하지 않았다면 다 꺼지라 이거죠. 결국에는 자기의 그 세력과 권력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늘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만 뭉쳐서 정치를 할 겁니다. 의정활동에 대해 자의적으로 할 거면 정당이라는 곳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당이 잘 되려면 유능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을 공천해야지 할당제를 통해 그런 사람들의 자리를 앗아가고 당론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얼핏 들어보면 당론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은 개개인마다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그거에 대한 독립성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저 당의 의견, 특히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 이런 걸 보건대 여전히 이 수준이 어디 가지 않는다.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가 장애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이질성을 고려해 국회가 충분히 대표성, 균형성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할당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거 뭐 강조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사람입니다. 열받네요. 자, 나무 위키를 좀 들여다보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무 위키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끔 나무 위키가 정보가 틀릴 때가 있더라고. 예, 그거는 일단은 전제하고 갈게요. 예, 박민영 씨는 나 귀찮게 고소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무 위키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쭉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단에 이재명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 이런 내용이 있었나봐요. 2022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법률지원단이 뭐야 이거 박민영 보좌역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하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10명이 넘는다. 이거 뭐야? 와, 진짜 이랬다고? 아따, 충격적이네. 이 뭐야 이거? 이거 원희룡이 한 거잖아.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이런 주장들을 박민영 보좌역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제로 이거 있었던 일이네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자, 이런 일이 있었네. 예. 자, 이건 사실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10명이 넘는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악플러이다. 후보자의 자식은 어떻게 이걸 했다.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은 여성 혐오주의자이다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박민영 보좌역은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사실이면 사실적시로 고발하는 게 나았을 것. 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래서 요런 게 나오네요. 네. 이거 왜 또 안 뜨냐? 이런 게 나오네요. 실제 처벌이 목적이면 차라리 사실적시로 거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장문. 민주당에서 허위 사실이라 주장했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 이라는 입장을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2022년에 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예. 아무튼 대놓고 앞에 나와서 싸우는 파이터 기질이 좀 있는 사람 같네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민주당의 고발장 및 보도 자료가 나무위키의 본 문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뼈아픈 말은 조리돌림으로 차단하고 걸핏하면 고소고발로 재갈 물리는 못된 버릇. 근데 이거 뼈아픈 말은 조리돌림으로 차단하고 걸핏하면 고소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거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고소고발 안 합니까? 또 여기서 이기인이 튀어나오네. 이기인은 정말 어딜 가든 다 껴있나봐요. 자, 그리고 추모 관련된 게시물도 볼까요? 이건 황희두 이사의 글인데 최근 사고를 쳤던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이 이런 글을 올렸다. 아무리 다른 당 소식이라도 추모글에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건 상식선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하기 싫으면 추모를 하지 말던가.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라고 얘기하면서 박민영 씨가 과거에 뭐 이런 페이스북을 올렸었나봐요. 근데 나 뭔 얘기 하나 했네. 이거는 좀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누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던 걸로 저도 얼핏 지금 기억이 나는데, 박민영 씨의 이 페이스북에는 윤석열의 이 사진 위에다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걸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는 좀 안 어울리는 배치긴 하네요. 세심함이 전혀 없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올려놨는데 윤석열이 어퍼컷 하는 사진을 마치 나이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린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내용. 네,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이후 논란이 일자 글과 사진은 남긴 채 추모 문구만 삭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박민영이라는 사람은 과거의 이준석 퀴즈다. 아마 토론대회 출신이라서 이준석 퀴즈라고 하나봐요. 근데 뭐 꼭 그렇지도 않지 뭐. 예.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열었던 나는 뭐 국대다 이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대변인이 되면 이준석 퀴즈가 되나봐요. 자, 어쨌든 이준석 퀴즈 출신 박민영이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사이 돌연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발생한 논란. 박민영 씨는 자신이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가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하러 간다고 했으나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주호는 SNS를 통해 그 자리가 쓴소리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라고 물으며 박민영 씨의 행위에 본인만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장성철 소장 역시 이 당시에 박민영 씨의 스탠스가 변했음을 지적하며 일주일이나 열흘 전쯤 이미 자리를 제안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와도 멀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준석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겠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 여전히 개혁신당 홍보차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여의도 너머라는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박민영 씨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나물에 역시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고, 요거는 이제 과거에 극우 커뮤니티 용어를 사용했던 뭐 이런 전례가 있나?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어?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박민영 대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일베 저장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퍼졌다. 그럼 박민영 씨는 이걸 부인했나요? 아이고, 엄청난 분이네. 엄청난 분이네. 동생이 했다고 했어요. 자기 아이디로 동생이 있었다. 자기 아이디로 동생이 있었다. 야, 그거는 좀 글쎄 공감할 수가 없겠고. 아무튼 이런 논란이 있고, 해명 논란. 2살 터울 남동생과 아이디를 공유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도 아니고 커뮤니티 아이디를 공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라서 신빙성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진짜로 동생이 했든 본인이 해놓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이든 자신의 동생을 내세워서 상황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되어서 동생을 팔아넘겼다라는 말도 나왔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또 있네요. 문영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허위사실 무고. 이거는 저희가 지난 내란 전국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예. 문형배 뭐 N번방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떠들었었잖아요. 그때 당시 국민의힘 쪽에서. 자, 2025년 2월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에 대해 동창 모임 카페에 올라온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공세를 벌였다. 그러자 해당 게시글이 국민의힘 갤러리 등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작된 것으로 판명났으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박민영은 그러자 논평에서 일부 대목만 삭제했대요. 쫄삭튀했네? 자, 동문 카페에서는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됐으며 문대행은 해당 커뮤니티를 300회 이상 방문, 댓글까지 작성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한 사과도 없이 추가 논평을 내서 민주당이 일부 언론이 문영배 재판관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쓴 적은 없다라고 반박하며 마치 행범방 논란 정체가 가짜 뉴스라는 듯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매우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지적이다. 사과를 사과답게 하지 않고 추가적인 논평을 태워서 이슈로 덮는 꼴이네요. 결국 2월 14일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이 사과 의사를 밝히고 박민영 대변인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다. 예. 이후 사세행위 시민단체가 권성동, 윤희숙, 박민영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아휴, 결국에 사과할 거를. 자, 이런 사람이 아니 끊임이 없네. 이게 마지막이야? 감동란 에?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인가 보죠? 우리 그때 그치 누가 저한테 알려주신 적이 있다. 자, 유튜브 채널에서 당의 공천 시스템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예지 의원을 언급하며 동시에 도태우 변호사를 옹호하고 김예지 비하 발언에 맞장구 치며 논란이 되었다. 야, 근데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장애인 문제도 장애인 문제지만 도태우 변호사도 사실 5.18 관련해서 모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진짜로? 그냥 자기 의견을 게재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도태우의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제기에 당 지도부가 공천 컷오프를 한 것에 대하여 반발하였는데 이미 국가기관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임과 동시에 5.18 북한 개입설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야, 이거 근데 야, 이 뒤에 발언은 너무 심각하다. 이거를 방송에 이렇게 한다고? 야, 이건 내가 말을 옮기기에도 민망스럽다. 헐. 이거 이제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안 옮기겠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와, 이거는 고소를 해야겠는데요, 김예지 의원이? 야,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같이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자, 일단은 똥오줌을 가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도권에 있는 정당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우리의 세금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모든 정당에 다 들어갑니다. 정당 보조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에 대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정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꼭 당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도권 정당이라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도 국민 대다수가 적어도 공감할 만한, 적어도 그 표현의 수위가 적어도 지상파 기준으로 태울 만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고?
물론 나무위키라는 게 항상 다 사실만 올려놓지는 않는다라는 걸 제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요런 거 방송하면은 사람 귀찮게 고소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뭐냐? 근데 이거는 그냥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일권은 드릴게요. 아, 제가 진짜 김예진은 욕설, 진짜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더 말을 안 하는 거야. 두 눈 똑바로 보였으면 진짜 어디까지 욕을 했을지 몰라요. 지가 장애인인 걸 첫눈으로 알아야 돼. 장애인이고 계집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만큼 하는 거지. 이 X가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이 XX는 뒤졌어. 아, 근데 이게 오체분 씨,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랑은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어떤 방송인지 모르고 나갔어. 나갔는데 딱 내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제 의견이랑 같지 않잖아요? 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두 번 다시는 안 나갑니다. 제 의견하고 다르고 표현 수위도 너무 세면 저는 이 사람하고 안 어울려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과 의견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어울렸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아서. 그런 선이 있어야 돼. 근데 하물며 나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제도권 언론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그거는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와 어울리는지도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러고 웃고 있었다라고 한다. 뭐 얼굴이 웃상일 수도 있는 거지만 야, 이거는 뭐 너무 충격적이네요. 아, 진짜 충격적이다. 이거는 잠깐만. 그러면 이 기사만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이 얘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18 관련된 내용은 기사화되지가 않았네. 이 기사가 없네. 아니, 이거 기사가 없네. 사실 이 뒤에 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심각할 만한 내용인데? 아예 없네, 기사가. 근데 이거 발언이 진짜 이것도 했다고 하면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이거, 아니, 위에 있는 그, 누구야? 아, 누가 악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슬픈 악마님이 누가 나 불렀음? 이랬어요? 아니, 어쨌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영상 클립을 따로 안 봐서 그런데, 이거 만약에 확인이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봐야 되잖아. 그럼 조회수 올려주는 거잖아. 난 그래서 보기가 싫더라고. 이것도 문제인데, 장애인 그 할당 발언도 문제인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도태우 변호사를 만약에 커버했다라고 하면 5.18 북한 개입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큰 기사예요. 물론 앞에 거에서도 있어요? 한겨레에 있어요? 5.18 망언 논란 정제되지 못한 발언 사과? 뭐지? 이거 기사 말고 제 얘기는 이 도태우는 이제 당에서 공천을 취소했으니까 사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이 발언이 그 영상에 실제 나왔다고 한다면 영상에 안 나와요? 영상을 내렸나? 야, 근데
요거는 좀 더 우리가 사실관계를 두고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이거 이렇게 한 게 사실이면 이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장동혁이 얼마 전에 광주 갔잖아. 근데 도태우 변호사도 사실 5.18 관련해서 모욕을 한 게 아니다. 모욕한 게 아니라고? 모욕한 게 아니라고?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상식. 5.18은 학살이 아니었고 양면성을 지닌 복합적인 사건. 이거 도태우가 과거에 했던 발언 때문에 문제됐던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이 발언이 크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만약에 이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었다면 5.18 관련해서 모욕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의견을 게재한 거다. 자기 의견을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재를 하면 그래서 공천 취소를 당하거나 제도권 정치에 못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가지고 북한 개입설을 제기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또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토론이라는 걸 할 때는 공통된 사실을 인정했을 때 토론이 가능하다고, 북한군 개입설은 우리 정부 차원의 검증이 다 끝난 문제예요. 판결도 있어 심지어. 끝났잖아. 근데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또라이라고 봐야 돼요. 5.18 관련해서 이게 자기 주장이든 뭐든 유튜브에서 신나게 떠들어도 돼. 근데 뭐다? 근데 제도권 정치에는 적어도 올라올 수 없고 공론회장에 우리가 부를 수 없다라는 거지. 5.18 민주화 운동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가, 그러면 공천 취소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그 감동란 채널인가 거기에 영상이 재생이 안 된다고들 여러분들 하시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영상으로서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민영이는 그 대변인직 내려놓고 내려와야 돼. 이게 사실이면. 장애인 언급도 장애인 언급이지만 이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본인도 그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본인도 저런 의견을 쓸 수 있다는 건가? 본인은 동의하지 않지만 저런 의견을 쓰는 거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5.18에 대한 또 모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짠한 형님은 이거 신동엽 씨 얼굴. 짠한 형님은 진짜 짠한 형인가요? 감사합니다. 신동엽님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아침부터 논란이네요. 논란이고 나무위키까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의 영상이 재생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도 함께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많아진 거는 어떤 차원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는 것들도 있죠. 네, 단점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썸네일 주제 다뤄봤고요.